무크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유명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과제를 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또 어떤 유의미한 그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게 온라인 학습의 진정한 모습이다. 완성이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 강의를 보는 거. 요게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이제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만든 본래 취지는 이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학생 안에서도 자유도가 높아질 것이고 우리 학교에 있으면 우리 학교 애들끼리 우리 학교에 없으면 다른 학교 애들이랑 겹쳐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평가를 만들어서 학생이 열린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가 교육부가 생각하는 전체 방향이라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잘 읽어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변화를 감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현실적인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줌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소통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이 관점에서는 관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줌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에 내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말에 이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러는 순간 공간의 제약은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한 친구는 진도에 살거든요. 네. 진도면 여기서 지금 굉장히 멀지만 뭐 우리가 화상통화하듯이 대화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는 수학 문제 풀 때 애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쪽에는 학생들과 커뮤니티하는 그 채팅창이 열려있고 한쪽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는 모니터가 있고 그 안에서 제가 필기를 하면서 쓰면 그 화면을 프로젝터로 보면서 오프라인 애들과 온라인 애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현재 문명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육의 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실은 온라인 교육은 효과가 없는데 실시간 소통이 되면 저는 온라인 교육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소통이 핵심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의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은 맞춤형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학도 사실 수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왜 다 평균의 그런 거에 맞춰서 들을 필요는 없죠. 잘하는 친구들은 그 속도에 맞춰서 또 약간 좀 부진한 경우에는 또 그 속도에 맞춰서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온라인 학습의 특징이자 가장 좋은 점인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처럼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강의 듣고 문제 풀이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소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이수율 맞아요.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완주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완주율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코칭을 해주냐 그리고 얼마나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느냐 또 뒤처지지 않게 1대1로 어떤 그 수준을 적합하게 매개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학습의 성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도 하기 나름이지 네.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안 좋고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고 이런 사고방식은 네.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가장 초기적인 모형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퀴즈를 푸는 게 가장 초기적인 모형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모형은 얼마나 깊이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는지가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무크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유명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과제를 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또 어떤 유의미한 그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게 온라인 학습의 진정한 모습이다. 완성이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 강의를 보는 거. 요게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이제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이 저는 되게 반가운 게 제가 교육공학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교육공학의 관점 자체가 예전에는 선생님만 잘하고 학생이 수업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둘러싼 학습 목표, 학습 환경 설정, 장비, 동료 이 모든 것까지 합쳐서 광의의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온라인 교육이야말로 이런
의미의 확장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교육이 확장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온라인 교육 안에서도 잘 이수를 하려면 원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공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들으면서 부의 추월 차선과 비슷하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이 무엇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사는 15세의 한 소년이 아까 말씀드렸던 EDX MIT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학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요. 거기에서 뭐 제시하는 과제와 또 친구들과의 토론 이런 것들을 아주 제대로 이수를 하고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MIT 교수자의 추천으로 이 몽골에 있는 학생이 MIT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례가 예전 같았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절대 가능하지가 않은데 이런 가능성의 경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단지 한 가지의 사례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 왜 대회 같은 거 열리잖아요. 코딩 대회. 그렇죠. 코딩 대회 같은 게 열리면 어떤 학생들이 1등을 하냐면요. 왜 과학고에 뭐 이렇게 좀 성적 좋은 친구들이 1등 할 것 같잖아요. 약간 덕후 같은 애들이 1등 할 것 같은데. 네, 덕후 같은 애들이 1등이에요. 그 과학고 학생들 다 제쳐놓고 중학교를 다니는 어떤 코딩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유튜브와 이런 코드포스라는 그런 온라인 그 학습 플랫폼 그리고 거기서 코딩 대회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코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 모여서 코딩 가지고 놀이하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혼자 독학으로 해서 이 과학고형들을 다 이기고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우연에 기댄 거잖아요. 이 학생들은 우연히 내가 뭘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우연히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성공 사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우연에 맡겨야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원칙을 발견을 하고 좀 더 이걸 확장할 수 있다면 소수의 학생들만 거기에서 뭔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다수의 학생들도 그런 형식으로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이야기는 아이를 중심에 두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과 관심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라인 학습과 매칭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은 그런 성공 루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학습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라인 학습으로 해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내가 정말 저 전공을 택하고 싶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온라인 학습에서 매개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정규 수업으로 가도 효과는 불을 지피는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볼 때 정말 뭐 만화만 보는 애들 많이 없거든요. 자기의 관심사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은 영역에 이제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드론 날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드론을 샀어요. 얘를 이제 언박싱을 했어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날려볼 수 있고 비행을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멋있게 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서 실제로 배워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우리가 공부랑 상관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과연 무의미한 교육인가? 이거는 과연 공부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다 나왔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귀농을 해서 귀농하고 있는 생활을 유튜브를 찍어서 그게 구독자가 20만이 넘어서 오히려 원래 진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케이스들이 교육으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의 관심사를 오프라인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선택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다 라는 개념만 우리 머릿속에 있어도 이 영상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가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 뭐 드론 날리기 아니면 뭐 코딩을 해서 게임을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지금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능동성을 중요한다고 거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능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지식을 붙이고 또 이게 잘 안 풀리면 또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지식을 붙이고 또 해보고 지식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드론에 대한 관심사가 로봇의 관심사로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수렴이 돼요. 어떤 학문적 영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만들어 줄 때 아이들이 직접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가면은 동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사그라들지가 않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인줄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덕후처럼 공부를 해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 나는 이쪽 길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이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정규 과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게 사실 고교학점제에서 그렇게 말하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나의 어떤 진학 과정을 설계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지 그냥 아 쓸데없는 짓 아주 그만하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이가 진짜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관심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이제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가 뭐라고 들리냐면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들리거든요. 제 주변에 실은 부자들이 많은데 100억대 이상 부자들은 거의 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애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00억대 자산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면면을 보면 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문자 메시지를 하다가 앱으로 만들면 공짜로 하면 되겠네? 그럼 카카오톡이 나왔죠? 그럼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하네. 여기에 뭐가 붙일까? 게임, 뭐 웹툰,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붙이면서 오늘의 카카오가 된 거거든요. 이 과정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드론으로 시작해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뭐 항공 우주로 진로를 정해서 스타트업 관계자나 혹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랑 카카오가 성장했던 과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쪽은 사업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고 이쪽은 전문성으로 결과물이 나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드론을 날리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적성과 능동성이거든요. 아이가 자기의 흥미에 의해서 하는 활동들을 먼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온라인 교육의 힘으로 커버를 해주신다면 그 학생이 나중에 큰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그래요? 잘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주로 학부모님이시거든요. 네. 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결국에는 이 대학 입시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좀 배제하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부모인 입장에서도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대학이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변별해내고 싶어 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둔다면 대학들은 이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좀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모두가 이 시각에서 바라볼 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창의성이나 뭐 융합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에서 키워질까,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창의성이랑 융합적인 인식은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파고들지 않는 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이 안 나오죠. 질문이 생각조차 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영역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거기서 인식을 하게 돼요. 요건 요렇게 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과 같은 어떤 미래 교육이 말하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국영수 공부를 하지 말자는 그게 이야기는 아니라.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중요하고 그런 교과들은 이제 도구 교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애들 마음대로 그냥 두잖아요. 유튜브에서 뭐를 보든 아니면 얘가 온라인에서 뭐 카톡을 하든 이거는 엄마랑 상관없는 일처럼 이거 뭐 자유시간에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뒀어요. 온라인에서 뭘 하든 네, 그냥 정말 이 학습과 별개로 선을 쫙 그었죠. 이거는 네 영역, 여기까지는 내 영역.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의 아이가 활동하고 또 학습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해안을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의 뭐 진로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어떤 관심사에다가 좀 초점을 두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 또 굉장히 좋은 과정들 그런 것들을 채널들, 유튜브만 들어가도 채널들 잘 만들어진 그런 공식적인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또 채널만 보지 않고 해외 채널 영어로 또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얘야 이런 것도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도 어떤 관심사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겨날 수 있고 그냥 버리기만 한다고 여겨졌던 이 온라인 세상에서의 활동도 아이가 어떤 걸 배워나가면서 기쁨을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즐거운 거랑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서의 그 배움에서 느끼는 기쁨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약간의 절충적인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내용의 아웃라인은 이 책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댓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책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에 다 들을 수 없는 얘기라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에 정말로 꼭 모셔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